들어오면은 10명이 있는 위원회가 그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좌지우지. 이념 무장이 안 된 9사람과 이념 무장이 된 한 사람이 대결하면은 이념 무장된 한 사람 쪽으로 조직이 끌려옵니다. 왜냐? 이념이 일관성이 있는 행동과 용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이념을 포기를 하고 좌파와 대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총을 버리고 맨몸이 돼가지고 무장한 적과 싸우겠다는 자살적 행동. 이명박 대통령이 나는 이념을 포기하겠다, 나는 이념을 우습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촛불 난동과 같은 좌익들의 기습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직도 이명박 대통령은 이념 전쟁의 지휘관이 되어야 한다는 이 헌법의 명령을 아직도 거부하면서 아주 편한 길을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촛불 시위를 거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 저구가 많이 달라졌어요. 좌파와 같이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이념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이념 전쟁은 누가 지휘해야 되냐? 대통령이 해야 되고 반드시 말로서 해야 됩니다. 이념 전쟁은 말과 글로서 하는 싸움입니다. 이념 전쟁은 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 결과가 총이나 칼이나 군사력이나 이쪽으로 나타납니다만은 이념 대결은 반드시 말과 글, 논리와 사실로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대처 수성이라든지 과거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레이건 대통령이 바로 이념 전쟁을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뒤에 숨어서 지휘했던 것이 아니고 바로 정면으로 앞에 나서서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자신의 이념을 이야기하고 국가 이념을 이야기하고 헌법 정신을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알갱이는 안 된다. 알갱이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었다. 바로 그것이 이념 전쟁을 대통령이 지휘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이념 전쟁, 이념 수준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리니까 지금 뒤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힘이 붙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대한민국에서 이념이라고 하면 그럼 내용이 뭐냐 이렇게 저한테 물을 거예요. 그게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름, 좌익들이 말하는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죠? 칼 마르크스, 레닌이 그것을 행동 윤리로 만들어가지고 정권을 잡고 스탈린이 더 교조화하고 그것을 완전히 조선조의 봉건주의적 이 수구성과 결합시킨 게 소위 주체사상. 이렇게 족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 점점 더 악질로 됐습니다. 점점 더 저질화됐습니다. 김일성, 김정일과 내세우는 주체사상은 사상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저 사교 집단의 그 앞에 강령보다도 훨씬 더 수준이 떨어지는 인간을 도구로 보는 것이니까 그것을 무슨 주인이 사상인이 말을 붙여준다는 게 웃기는 거죠. 그런 칼 마르크스가 19세기에 내세운 것은 제법 의미가 있고 근사하고 특히 세계관을 보는 눈, 경제 중심으로 세계의 그런 세계사의 발전을 본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분석 구조를 만들어낸 점에서는 꽤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청산하려고 하는 이 좌익 이념은 이념이란 말을 붙일 필요도 없이 이것은 그냥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중에 쓰레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이념은 근사한 거죠. 이건 굉장한 거죠. 여기는 진리가 있습니다. 정의가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헌법에 담겨 있습니다. 우파의 이념, 보수층의 이념, 대한민국 세력의 이념은 뭐냐? 자, 정답. 헌법입니다. 헌법 정신. 이렇게 하면 되죠. 헌법 정신. 대한민국의 헌법은 194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토론을 거쳐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만들어졌어요. 북한식으로, 북한에는 그럼 그 비슷한 시기에 북한의 헌법을 누가 만들었냐? 북한의 헌법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북한의 국호, 뭐 나라도 아니지만 편의상 국호라고 합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게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스탈린이 만들었어요. 스탈린이 국호까지 다 만들고 헌법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그냥 번역해가지고 냈던 규정에 북한의 헌법 쓰레기죠. 헌법 위에 노동당 규약이 있고 노동당 규약 위에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가 있습니다. 마력에서 통치된다는 면에서 지금 신정국가죠. 신정국가. 국가의 등급으로 매긴다면 지금 북한의 이 국가 체제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1000년 전도 아니고 한 2000년 전에 있었던 뭡니까 진시황이 다스리던 시절의 진나라보다도 더 형편없는 나라죠. 진시황이 아무리 무시했지만은 김정일, 김일성만큼 무시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은 48년에 만들어진 헌법은 위대한 사상을 여기 담아서 바로 유럽에서 서구에서 키워온 것이죠. 그 출발점은 기독교적 인간관에서 출발한 거죠. 기독교적 인간관의 핵심은 뭐냐? 한 개인의 생명이 지구보다도 더 소중하다 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平等하다 하는 것이죠. 개인주의적 인간관, 자유, 진실. 우리 헌법이 내세우고 있는, 집약하고 있는 가치는 세 가지입니다. 맨 처음 오는 게 진실입니다. 진실. 그 다음에 정의입니다. 정의. 그 다음에 자유입니다. 진실, 정의, 자유. 이것이 우리의 국가 목표고 우리 헌법 정신의 지향하는 세 가지 가치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독교 정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948년 7월 17일 날 제헌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헌법국가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수령국가가 되었습니다. 헌법국가. 이 세 가지 가치, 진실, 정의, 자유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이념의 핵심적인 가치, 이것은 삼위일체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 두 개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는 것은 작년 촛불 난동 시위를 보면은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가 된 것입니다. 첫째, 진실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정의가 무너졌으니까 자유가 무너졌습니다. 진실, 미국 사람 쇠고기는 안전하다 하는 것이 진실인데 MBC, PD 수첩, 친북 좌익 세력들, 민노당, 민주당, 정교조, 민노당 이런 세력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미국산 쇠고기는 위험하다. 먹으면 인간광부에 걸릴 확률이 높다. 특히 한국 사람은 유전적으로 더 그러하다. 이렇게 거짓말을 막 퍼뜨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이념 무장이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용기 있게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대통령은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거의 매일 특별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지금 MBC가 주장하는 저 보도는 이런 점에서 사실과 다르다. 국민 여러분들이 절대 속아 넘어서는 안 된다. 미국산 쇠고기 자꾸 위험하다고 하는데 30년 이상 되는 것은 내가 퇴임 때까지 청와대에서 내가 먹어보겠다. 그리고 이런 선동방송을 하는 MBC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대로 응징하겠다. 이렇게 조기에 나왔으면은 촛불난동 시위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계속 국민들 앞에 나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도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했죠. 그렇게 하니까 원래 과학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따져보지 않습니다. 신문 보고 알고 방송 보고 아는 거 아닙니까? 신문 방송이 다 위험하다고 하니까 대통령도 뭔가 잘못한 것처럼 또 죄진 사람처럼 나와가지고 절만하니까 아 이게 위험한 게 맞구나. 이렇게 해서 60%가 미국산 쇠고기 위험하다고 속은 거 아닙니까? 즉 이명박 대통령이 진실을 수호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거짓말 앞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뭐느냐, 이제 촛불 문화제라고 해가지고 야간 집회는 불법이니까 그걸 살짝 돌려가지고 문화제를 합니다 해가지고 좌익들이 해놓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폭력 시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촛불 문화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MBC 같은 방송에서 불법 야간 집회라고 불러야 될 이 집회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촛불 문화제를 한다고 했어요.
이 말부터 엉터리 아닙니까? 살인 강도를 보고 살인 강도라고 해야 진압이 되지. 살인 강도를 점잖게 표현해가지고 손에 쇠붙이를 들고 와가지고 타인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사람, 이렇게 부르면은 그게 법 집행이 되겠습니까?